왕권 정치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민주적 사회가 이룩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적인 사회의 공원은 버컨헤드 파크인데 18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원은 특히 이용 주체가 시민들일 뿐 아니라 권리도 시민의 소유였던 최초의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 공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생츄럴 파크나 또 영국 내에 있는 수많은 도시공원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형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사진들이 버컨헤드 파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부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분석한 것이 있지만 먼저 전체적인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인 사진에서 나오는 시설지나 아니면 주변의 오픈 스페이스나 또 훼손된 지역이나 이런 사진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입구 쪽에는 대형 버스들이 늘 정차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대상지가 원래 갖고 있는 시설의 유형은 놀이시설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건축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큰 그림 오른쪽에 위에 보면 훼손된 굉장히 큰 사면이 보입니다. 저 사면은 눈썰매장으로 활용했던 그런 사면이 되어 있고요. 그 사면 앞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훼손된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수종들은 소나무나 상수리나무, 아카시나무나 은사시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의 숲속에 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불법 경작지나 모가 주거지역 그리고 불량한 자연경관을 나타내는 지역과 또 노후화된 기존의 시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과연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본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주변 상황과 단절된 그런 공원의 구조가 보여지고 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도시 구조의 다양한 관계들을 알아보는 그런 도면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경계 흐르기를 통한 도시 구조와 공원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공간의 여백을 통한 도시 구조의 유연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간을 순환하거나 혹은 관통하는 동선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공간이 형성될 것인가를 6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준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주제 키워드는 The Open Field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오픈 필드는 지금 도시의 왼쪽 구조의 도면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공원의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은 열려있는 공간, 오픈된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시원한 그런 마음껏 어떤 행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강북 지역은 저는 오픈 스페이스가 없고 거의 산지가 있거나 또 이렇게 메꾸어지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저런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한 대상지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한 2m 정도 레벨 차가 나는 수변과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그 공간들을 분절시키고 또 연결시켜서 사람들의 다양한 행태를 유도하는 그런 문화데코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미루나무 같은 수직적인 나무를 식재함으로 해서 수평적인 문화데코와 수직적인 수목이 강한 대비를 일으키도록 했고요. 특히 우리가 이런 데크를 수변가에 만들 때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 난간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난간을 치게 되면 데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늘 시야에 그런 난간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난간을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연못 엣지 부분을 최대한 성토를 해서 수위를 최대한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식생도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지만 수위를 낮춰서 펜스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펜스를 설치 안 해서 더 데크가 물과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볼 때도 그 펜스가 전혀 시각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그것을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고려한 램프나 이런 것들도 곳곳에 설치를 해서 장애자들도 쉽게 밑에까지 내려가서 데크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주말에 가보면 소규모 공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연이 이루어지면 가운데 가장 낮은 지역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주변에 계단 지역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만들 때 단순하게 하나의 기능으로 디자인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오더라도 충분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조경가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기능으로 했을 때는 그 공간이 그 기능이 없을 때는 늘 비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이 되면 계속해서 그 공간은 살아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낮게 한번 이렇게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테이블도 이렇게 놓여 있고, 또 등의자도 이렇게 있어서 편하게 발을 뻗고 누울 수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걸터 앉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데크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엣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무가 동일하게 다 목재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의 엣지에는 알루미늄 철판이나 아니면 테이핑을 통해서 그 라인을 보여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재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재료로 바닥이 깔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재고 하나는 벽돌입니다. 근데 목재도 또 하나는 굉장히 작은 각재고 하나는 원목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소재지만 사이즈가 다르거나 조금 질감이 다른 것들이 쓰였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굉장히 싼 재료인 ILB 벽돌을 저렇게 깔았는데요. 우리가 비싼 돈의 어떤 그런 고급 자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렴한 자재를 통해서 고급화 시켜주는 것도 조경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ILB 벽돌은 굉장히 싼 소재인데 굉장히 가격은 싸지만 그 소재를 잘 섞어서 주변에 고급스러운 재료와 같이 연결을 해주면 그것도 덩달아 같이 고급 소재 같은 느낌의 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ILB 벽돌은 회색 계열만 제가 선정을 해서 세 가지 톤을 만들어서 그 세 가지 톤을 프로테이지를 다르게 하고 인부들이 마음껏 그 프로테이지를 갖고 마음껏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면 굉장히 전위적인 또 다양한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혀 어색하지 않고 서로 조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비온 옹벽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구조체로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망태 안에 우리가 어떤 재료의 돌을 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돌의 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개비온벽은 바닥 포장이 거의 회색 계열이기 때문에 가급적 회색 돌에 자연석을 넣도록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런 자연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돌망태 위에 저런 덩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아마 5년 정도 가면 거의 전면이 다 이렇게 덩굴로 덮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은 우리가 매년 갈수록 달라진 모습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매년 공원을 갈 때마다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갔을 때 그냥 돌망태만 보이다가 매년 갈 때마다 덩굴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녹색의 벽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어떤 공원의 진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또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벽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또 계속 디자인이 더 발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조경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것은 초기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가보면 덩굴이 굉장히 많이 자란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